네. 이게 참 단기적인 어려움이랑 또 장기적인 기대감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부터 보죠.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220억 원입니다. 이게 뭐 이전 추정치나 시장 기대치는 물론이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86%가 줄어든 수치예요. 와,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사업이죠. 광학솔루션 부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쪽이 2분기 아예 적자로 돌아설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적자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내려간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분기에 스마트폰 부품을 미리 좀 땡겨서 주문했던 물량, 이른바 그 풀린 수요라고 하죠. 그게 2분기 들어서 갑자기 확 줄어든 것도 좀 컸습니다. 환율에다가 경쟁 심화, 거기다 수요 감소까지. 정말 겨박제네요. 그럼 광학솔루션 말고 다른 사업 부문들은 좀 어떤가요? 다른 데서 좀 만회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판 소재 쪽은 디스플레이 고객사들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실적이 나아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전장 부품 사업은 상황이 조금 나요. 자동차 시장 전체는 좀 주춤하지만 내부적으로 효율화 작업을 계속하고 또 고부가 제품 위주로 좀 바꾸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전장 쪽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군요. 네, 어려운 와중에도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다행이죠. 그렇긴 한데 주력인 광학솔루션이 이렇게 부진하면 결국 2025년 전체 실적 전망도 좀 어두울 수밖에 없겠네요.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아이폰 신모델 카메라 성능 변화가 좀 제한적이고 경쟁은 계속 될 거라고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이 광학 솔루션 부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2025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4,955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예측합니다. 작년보다 30%나 줄어드는 거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 한 6,211억 원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죠. 경쟁 환경이 뭐 단기간에 좋아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지적은 여기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 전망은 정말 암울한데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거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을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주가가 PB 0.6배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기업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 나쁜 실적을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 부진이나 뭐 점유율 하락 같은 이런 우려들을 이미 상당 부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2026년 이후로 좀 돌리는 거죠. 2026년 이후요. 네, 그때부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경쟁이 다시 또 본격화될 거다. 그러면서 LG노텍 실적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북미의 그 주요 고객사 있잖아요. 예. 그 회사의 AI 전략. 뭐 비록 시리어 업그레이드는 좀 연기됐다고 하지만 기술 고도화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이런 신사업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된 거예요. 로봇용 카메라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현재 주가가 어쩌면 좀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단기 실적만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미 이걸 다 반영해서 바닥 수준까지 와 있고 앞으로 2026년부터 시작될 카메라 업그레이드 사이클 그리고 AI나 로봇 같은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현재 이 낮은 밸류에이션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물론 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네, 오늘 LG노텍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본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경쟁 심화랑 환율이라는 좀 어려운 파고를 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력 사업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AI나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성장 날개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LG 이노텍, 사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또 기술 경쟁 환경은 정말 살벌하리만큼 치열하잖아요.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직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AI나 로봇 관련 기회가 과연 현재의 이 명확한 위기 상황을 상쇄하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